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설을 읽어주는 남자의 정초로입니다. 오늘은 장교 기숙사 3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3부. 정말 잠깐이었다. 자명종 소리에 지석이가 깨어나니 아침 6시가 되었다. 1시간을 잔 것이었다. 더 자고 싶었지만 괜한 일로 선배들에게 무슨 소리를 듣기가 싫었다. 전투복을 갈아입고 세수를 하자 엉덩이가 아프다는 것을 느꼈다. 그런 엉덩이 상태가 어떤가 궁금했다. 뒤로 쳐다보아도 보이지가 않아서 화장실 거울로 갔다. 엉덩이를 까고 거울에 비추어보니 엉덩이가 까맣게 변해 있었다. 온몸이 안 아픈 것이 없었다. 새벽까지 술을 마셨는데 긴장을 하고 마셔서 그런지 전혀 취하지가 않았다. 정신이 오히려 맑아지고 있었다. 장교 기숙사가 너무나도 조용해서 지석이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을 가졌다. 7시가 되자 상수가 지석이 방으로 들어왔다. 지석아, 잘 잤냐? 자긴 잤는데 너무 피곤하다. 그래도 시간이 되니까 배는 고프네. 그래, 밥 먹으러 가자. 지석이와 상수는 장교 기숙사 옆에 있는 장교 식당으로 갔다. 식당 안은 썰렁했다. 27기 선배들의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다. 아직 잠을 자고 있는 듯하였다. 선배들이 없어서 마음은 한결 가벼웠지만 좀 더 잘 거리라는 후회가 밀려왔다. 상수하고 밥을 먹고 있는 동안에 동기인 영수와 현수도 들어왔다. 아침은 된장국이 나왔는데 너무나도 시원했다. 어제 먹은 술 때문인지 속이 쓰렸는데 따끈한 된장국이 평안함을 불러다 주었다. 밥을 다 먹고 일어나는데 타 출신 장교들이 들어왔다. 3사와 학사 출신이었다. 지석이와 동기들은 그들을 못 본 채 했다. 그들도 지석이와 동기들이 그럴 거라는 것을 알았는지 별로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다. 하지만 그들에게서 차가운 기운이 느껴졌다. 장교 기숙사로 올라와서 지석이는 출근 준비를 하였다. 뭐 따로 할 것도 없고 노트와 필기도구만 챙겼다. 상수는 심심하다고 지석이 방에 와서 앉아 있었다. 우리가 3사나 학사 출신들한테 인사할 필요 없지? 지석이는 뭔가 확인을 하고 싶은 표정으로 상수에게 물어보았다. 그럼 당연하지. 우리 출신도 아닌데 무슨 상관 있겠어? 그렇지. 그런데 아까 식당에서 걔들이 기분 나빠하는 것 같아서 지석이는 식당에서 본 다른 출신들을 머리에 떠올렸다. 뭐 자기들은 우리 선배들한테 인사도 안 하던데 뭘 하기사 그렇지? 지석이는 상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3사 중이들은 우리랑 나이가 같아. 같은 학번이야. 그래 맞아. 전문대나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온 애들이지? 그래 몸으로 때운 애들이야. 사병들도 무시하잖아. 상무대에서 육사 애들은 정말 군인 같더라. 뭐가 다르긴 다른 것 같아. 걔들이야 직업 군인 애들이고 달라야지. 상무대에서 지사기는 육사 출신들이 따로 구별을 하는 것을 보았다. 육군사관학교에서 4년 동안 교육을 받고 와서 그런지 군인다운 느낌을 받았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 진짜 군인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라 나름대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다른 출신들과 달리 융통성은 없어 보였다. 원리 원칙대로 모든 일을 할 거라는 선입견이 들었다. 딱딱하면 부러진다는 말이 지석이 머릿속에서 갑자기 떠올랐다. 7시 30분이 되자 지석이와 상수는 삼중대로 발길을 향했다. 오늘도 중대장실에서 전세기와 작게 5017을 보아야 했기 때문이었다. 삼중대로 가는데 대대 주임 상사처럼 보이는 1등 상사가 지석이 쪽으로 오고 있었다. 지석이가 힐끗 쳐다보자 그가 거수 경례를 하였다. 지석이는 갑작스러운 그의 경례에 놀랐지만 인사를 받았다. 지석이보다 나이가 20년은 더 들어 보이는 사람에게 인사를 받는 것이 다소 어색했지만 여기가 군대라는 사실이 더욱 실감이 들었다. 이제 갓 들어온 소희한테 인사를 하는 주임 상사에게 지석이는 오히려 고마웠다. 주임 상사의 뒷모습에서 지석이는 그의 고등학교 동창의 아버지가 생각이 났다. 고등학교 때 친한 친구의 아버지도 하사관이었다. 젊었을 때는 월남까지 파병 나가던 베테랑이었다. 지금은 중위로 계시는 분이었는데 당신의 아들이 장교가 됐으면 하셨던 일이 생각이 났다. 그분의 기대에 아들은 호응을 못하고 정경으로 군대를 갔다 오게 되었다. 중대장실로 가는 도중에 사병들과 마주치는 일이 많아서 지석이는 경례를 받느라 정신이 없었다. 병장같이 생긴 사병들은 괜히 지석이의 눈치를 살피며 피하고 있었다. 중대장실에는 삼중대장이 와 있었다. 돌격! 돌격! 그래 어제는 잘 잤냐?
네, 잘 잤습니다. 삼중대장은 지석이와 동기들의 얼굴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이 잔잔한 미소를 흘렸다. 삼중대장인 양대인은 서랍에서 전세기와 여러 자료들을 책상 위에 펼쳐놓았다. 오늘도 여기에 있는 것들 한번 들어봐라. 그리고 앉아서 봐. 일어나 있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지석이도 상수도 영수도 현수도 누구 하나 자리에 앉지 않고 서서 책을 보기 시작했다. 양대인은 마치 아무것도 모른 척 다시 말을 했다. 앉아 서 있지 말고. 네, 괜찮습니다. 이게 편합니다. 그래? 양대인은 웃음이 나오려는 것을 참고 있는 듯 입가를 손으로 막았다. 뭐가 재미가 있을까? 지석이는 그런 양대의 모습에서 화가 났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석이도 자리에 앉고 싶었지만 앉을 수가 없었다. 어제 맞은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의자에 앉으면 통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도저히 앉을 수가 없었다. 동병상련이라고 다른 동기들도 말은 안 하고 있지만 지석이와 같은 마음이었다. 말은 못하고 그저 서서 묵묵히 자료들을 보고 있었다. 우리 전차대대에 28기 선배도 있다고 하지 않았니? 지석이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듯이 상수의 어깨를 치면서 입을 열었다. 맞아, 28기가 한 명 있다고 했던데 그 선배 사단에 교육 갔다고 하더라. 현수가 눈을 반짝이면서 자기만 알고 있다면서 우쭐한 표정을 지으면서 말을 했다. 언제 온대? 다음 주에 온다고 하던데? 지석이는 현수의 말에 골똘히 생각을 했다. 다음 주 오면 또 신고식을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이 앞섰기 때문이었다. 그나저나 오늘 점심 뭐냐 상수야? 오늘 점심 만나는 거지. 상수는 입맛부터 다시고 있었다. 만나는 거 뭐? 물론 고기지. 오삼불고기와 소고기, 미역국이지. 상수의 말에 지석이는 점심시간이 되려면 1시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지기 시작했다. 역시 상수는 먹는 것에 관심이 많았다. 벌써 장교 식당의 이번 주 메뉴를 모두 외운 듯하였다. 오늘 하루 종일 강 선배 안 보이던데. 그 사이코 XX 아직도 장교 기사에 있는 거야? 지석이의 말에 현수가 이를 갈고 있었다. 자기가 정훈병가라고 해서 무시하는 강 선배의 태도에 적잖이 화가 난 듯하였다. 지석이도 강 선배가 조금 지나쳤다고 생각했다. 지석이 같은 경우는 지갑이라 다 각오를 하고 왔지만 정훈병가인 현수는 전혀 선배들이 그럴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이었다. 똥을 밟아도 완전히 개똥을 밟은 모양새였다. 사실 전차대대에 무슨 정훈병가가 필요한지 지석이도 이해가 가지 않았다. 교육이 필요하면 사단에서 정훈장교가 파견 나오면 되지 굳이 대대에 상주시키는 것이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취업도 했다던데 왜 안 가는지 모르겠어. 어디서 들었는지 상수가 강선배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 그런 놈도 취직도 되나? 인성교육이 덜 되는데 현수가 정말 화가 많이 나 듯하였다. 지석이는 현수의 어깨를 껴안았다. 정훈 친구 많이 화났네. 그만 푸시게 나. 지석이의 행동에 현수가 조금 화가 풀린 듯 지석이에게 가벼운 미소를 보여주었다. 기갑이 원래 이래. 모두 다 꼴통이 많아. 괜히 군겨색에서 상수의 말을 지석이와 영수가 수긍하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전석이는 잘 보고 있나? 삼중대장이 양대희가 중대장실로 들어왔다. 네, 잘 보고 있습니다. 그래, 유사시 전세기대로 하면 돼. 그러니 잘 숙지해야 한다. 네. 아, 그리고 오늘 저녁에 너희들 선배들하고 대면 쓰겠다. 알겠나? 네. 하나의 산을 넘으니 또 하나의 산이 있었다. 마치 학군단 시절로 다시 돌아가는 느낌이었다. 신고식은 잘 끝났는데 또 대면식이라니. 무슨 일이 벌어질까? 지석이는 벌써부터 마음이 안절부절 못해서 종잡을 수가 없었다. 알려고 하지 마라. 5분 전과 5분을 생각하지 마라. 티내지 마라. 씹히지 마라. 상수가 지석이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고 위로한답시고 ROTC의 의미를 상기시켜 주었다. 그래, 생각하면 뭐하겠냐. 다 지나가겠지. 지석이는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 아직 정시 인사 발령은 안 났지만 지석이는 일중대로 간다고 하였다. 현수는 대대에 남고 상수는 이중대, 영수는 삼중대에 남는다고 하였다. 6월 30일은 ROTC들이 전역하는 날이었다. 그래서 7월에 인사이동이 있는데 아직 발표는 나지 않은 상태였다. 지석이는 얼른 일중대로 가고 싶었다. 일중대는 산정호수 입구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였다. 대대란 거리가 멀기에 대대장의 입김이 잘 가지 않는다고 하였다. 대대는 마치 정글 같았다. 보는 눈도 많고 보아야 할 곳도 많고 살기 위해서 뛰어다녀야 하는 곳이었다. 28기 선배가 일중대에 있지만 지석이가 일중대로 가면 대대 군수과장으로 온다고 하여 지석이의 마음은 더더욱 일중대로 가고 싶었다. 같은 중대에 선배가 있다는 것은
여러모로 불편하기 때문이었다. 아무리 좋은 시어머니라 하더라도 있는 것보다는 없는 것이 낫다고 딱 그 꼴이었다. 선배라고 배울 것도 없으면서 대우해달라고 하는 것들이 지석이는 보기가 싫었다. 결국 세상은 혼자 헤쳐나가는 것이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석이의 생각이었다. 전차대대가 있는 여기 이동은 갈비로 유명하다고 하였다. 이동은 갈비뿐만 아니라 막걸리도 달짝지근하게 맛있다고 하였다. 저녁 6시가 되자 부대 앞으로 식당 버스가 와 있었다. 오늘 회식 장소로 가는 버스였다. 이틀 만에 영해로 나가는 것이었다.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인 전차대대는 창살 없는 교도소였다. 장교라고 해서 영해로 나가는 것이 자유롭다고 그게 그렇게 자유로운 편은 아니었다. 부대 생활이란 것이 잘 짜인 틀 안에서 생활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L사단 전차대대는 ROTC가 총 9명이었다. 원래는 6명이었지만 4명이 새로 들어오고 1명이 전역했기 때문이었다. 연병장에 세워진 미니버스에 지석이와 동기들은 올라탔다. 잠시 후 다른 선배들이 버스에 탑승을 했는데 강 선배가 보이지 않았다. 바로 그들에게 혹독한 신고식을 했던 그 선배가 나타나지 않았다. 성질 급한 지석이가 삼중대장 양대에게 물어봤다. 선배님, 강 선배 어디 갔습니까? 지석이의 물음에 양대희가 지석이 쪽으로 뒤돌아봤다. 아, 강중이 전역했잖아. 오늘 아침에 서울 간다고 하던데. 네? 민간이니까 영내있으면 안 되지. 네. 양대희 말에 온몸이 힘이 빠지는 것을 지석이는 느낄 수가 있었다. 후배들 신고식 간다고 강 선배는 장교 기숙사에 남아 있었다. 그게 후배들 사랑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석이는 왠지 기분이 씁쓸했다. 그렇게 군대가 좋으면 말뚝이나 박지 왜 나갔는지. 지석이는 새삼 기갑 사람들은 조금 보통 사람하고 다르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아마 다른 사람들이 지석이를 봐도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사람들을 만드는 것은 옷이라고 하였다. 군복을 입히면 군인이 되고 경찰복을 입히면 경찰이 된다. 사장석에 앉으면 사장이 되고 지석이는 기갑이라는 옷을 입은 순간 꼴통이 되어가고 있었다. 미니버스가 부대를 빠져나가자 창문 틈으로 신선한 바람이 몰려오고 있었다. 확실히 영내와 영해의 바람 냄새는 달랐다. 바깥 공기가 이렇게 달다는 것을 오늘 처음 느끼는 것 같았다. 버스는 길을 어지러이 달리고 있었다. 지석이는 그대로 버스가 서울로 달려 집에 갔으면 하는 바람뿐이었다. 네, 오늘은 장교기 직사 3부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